멍청한 백수 남편은 버리고 나는 어때요? 평생 누군가에게 짓밟히며 산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거지라고 부르고 회사에서 저를 잘리게 만든 그 인간. 강민호. 그놈이 제 아내한테 백수 남편 버리고 나랑 사세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까지 평안함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우, 올해 37입니다. 지금 저는 아내 수진과 함께 서울 강남의 한 레스토랑 앞에 서 있어요. 오늘은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는 날입니다.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여보, 괜찮아? 왜 이렇게 긴장해?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동창회에 그 인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강민호.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 그자 말이에요. 하지만 수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강민호가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제 인생을 어떻게 망쳐놨는지.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들어가자.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이구, 박정우네. 염치도 없이 여기 얼굴을 들이밀어. 강민호였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 비열한 눈빛, 그 비웃는 표정.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했습니다. 강민호는 수진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잠깐, 혹시 당신 수진푸드 한수진 대표? 수진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네, 저는 박정우 씨 아내예요. 강민호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비웃기 시작했어요. 하하, 이거 진짜 웃기네. 박정우가 여자 돈으로 먹고 살고 있구만. 유능한 여사장님이 백수 거지를 데리고 살다니. 세상에 이런 웃긴 일도 다 있네. 주변 동창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강민호 옆에 앉아있던 몇몇 놈들이 낄낄거리며 거들었어요. 대표님, 정신 차리세요. 저런 쓰레기랑 왜 사세요? 대표님, 저는 대기업 과장인데 관심 없으세요? 훨씬 나을 텐데.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어요. 강민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저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알려면 과거로 돌아가야 해요. 제가 16이던 그때, 지옥의 시작으로 말이죠. 1995년 3월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였습니다. 저는 새 교복이 아닌 형의 교복을 물려받아 입고 있었어요. 형이 3년 전에 입었던 거라 조금 낡았지만 아직 멀쩡했습니다. 정우야, 이거면 충분하지. 새 교복 사는 돈으로 참고서 사거라. 어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형 교복이라도 입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우리 집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으니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키가 크고 잘생긴 남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그놈이 저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너 거지냐? 교복 좀 봐라. 물려받은 거 티난다. 첫 만남부터 이랬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놈이 자리를 확 옆으로 확 옮기더니 말했어요. 나한테 붙지 마. 가나 높는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다른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놈의 이름은 강민호였어요. 그날부터 강민호의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어깨를 받고 급식실에서는 제 밥을 일부러 쏟았어요. 어이구,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근데 거지는 바닥에 떨어진 밥도 주워 먹어야지. 반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어요. 싸우면 제가 더 불리할 거였으니까요.
강민호는 매일 저를 괴롭혔어요. 체육 시간에는 일부러 제게 공을 3개 던졌고 청소 시간에는 제 청소 구역에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야, 박정우, 내 구역 더럽네. 다시 청소해. 거지 주제에 청소도 제대로 못해?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강민호는 그냥 못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재미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딱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내성적이고 가난하고 반항할 줄도 모르는. 하지만 저에게도 친구가 있었어요. 이재훈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재훈이는 키도 크고 성격도 활발했어요. 강민호가 저를 괴롭힐 때마다 나서서 말렸습니다. 야, 강민호. 그만해. 정우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닥쳐, 이재훈. 내가 뭔데 참견이야. 참견 아니라 충고야. 재훈이 덕분에 저는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강민호의 괴롭힘은 고등학교 3년 내내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1998년 2월 저는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졸업식 날 강민호는 제게 다가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야, 박정우, 너 평생 밑바닥 인생 살 거다. 두고 봐라, 쓰레기야.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강민호를 넘어서겠다고. 세월이 흘러 어느덧 2008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한 중견 제조업체에 입사했어요. 영업부에 배치됐는데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 성격이 내성적이라 영업에 맞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 달랐어요. 저는 고객의 말을 잘 들어주고 진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파악했습니다. 화려한 말솜씨는 없었지만 성실함과 진정성으로 승부했어요. 그 결과 입사 1년 만에 영업팀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동료 김대리가 말했어요. 정우 씨 진짜 대단해요. 영업의 에이스예요. 최 부장도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정우 씨, 이번 분기에도 잘 부탁해. 저는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게 행복했어요. 동료들도 좋고 일도 보람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승승장구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2010년 어느 날 최 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정우 씨, 오늘부터 우리 팀에 새로운 팀원이 와. 잘 챙겨줘.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을 때 저는 얼어붙었어요. 그 인간이 들어왔어요. 강민호였습니다. 강민호도 저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곧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 박정우? 여기서 일해? 이거 재밌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아니, 왜 하필 이 회사에, 하필 이 팀에 강민호가 오는 거죠? 저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야, 민호야. 너 같은 찌질이가 영업을 한다고. 세상 참 웃기네. 옆에 있던 김대리가 끼어들었어요. 강민호 씨, 정우 씨는 우리 팀 최고 영업사원이에요. 실적도 1등이고요. 강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우울충이가 1등? 세상 뒤집히겠네. 김대리가 언짢은 표정을 지었지만 강민호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날부터 강민호는 예전처럼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김대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우 씨, 강민호 저 인간, 우리 회사 이사 조카래요. 그래서 최 부장님도 함부로 못해요. 조심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민호에게는 권력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직원일 뿐이었고요. 강민호는 매일 지각했습니다. 출근 시간은 9시인데 강민호는 항상 10시쯤 커피를 들고 느긋하게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다들 걱정했지만 며칠 지나자 그냥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도 하지 않았어요. 책상에 앉아서 커피만 마시거나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어느 날 최 부장이 강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강민호 씨, 이 서류 좀 수정해서 거래처에 가져다 줄 수 있어? 강민호가 짜증내며 말했습니다. 바쁜데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러더니 저를 가리켰어요. 저기 박정우 한가해 보이는데 걔 시켜요. 최 부장이 제게 눈짓했어요. 저는 결국 강민호 일을 했습니다. 매일 야근하며 그 인간 일까지 처리했어요. 김 대리가 화를 냈어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강민호는 삼촌 백만 믿고 개판이잖아요. 정우 씨도 할 말은 해야죠.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강민호에게 맞서봤자 제가 손해였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최 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정우 씨, 오늘 저녁에 거래처 회식이 있어. 같이 가자. 네, 부장님. 사실 회식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사교적인 성격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거래처가 중요한 곳이라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회식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도착하니 이미 거래처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최 부장이 소개했어요. 여기는 수진푸드 한수진 대표님이십니다. 한수진. 그 순간 제 눈에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날씬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강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수진 씨가 외식 사업계에서 유명한 사업가라는 걸. 레스토랑과 카페 체인을 여러 개 운영하고 최근에는 식자재 유통업까지 확장했대요. 젊은 나이에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회식이 시작되고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술을 마시며 사람들 대화를 듣고 있었죠. 그런데 문득 수진 씨도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갑자기 말을 걸고 싶어졌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용기가 났습니다. 저는 술잔을 들고 수진 씨 옆자리로 갔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박정우라고 합니다. 수진 씨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부드럽게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우 씨. 편하게 앉으세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업무 이야기였지만 점점 개인적인 얘기로 넘어갔어요. 수진 씨도 사실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저도 사교적인 편이 아니에요. 사업하면서 억지로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저도 그래요. 영업 일을 하는데 사실 모임은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는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진 씨와 저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업무 관련 이야기도 했지만 점점 사적인 이야기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저는 수진 씨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2011년 봄, 저는 용기를 내서 수진 씨에게 고백했습니다. 수진 씨, 저 수진 씨를 좋아합니다. 수진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정우 씨가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수진은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저를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하는 일을 존중해주고 격려해줬습니다. 2012년 우리는 결혼했어요. 결혼식 날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었어요. 회사에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줬지만 강민호는 달랐어요. 박정우 같은 찌질이도 결혼을 해? 아무나 다 결혼하나 보네. 강민호는 여전히 저를 무시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수진이 있었으니까요. 수진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2013년 어느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최 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박 대리 앉아봐. 네, 부장님. 최 부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이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회사 실적이 안 좋아서 구조 조정을 하기로 했어. 그런데 내가 명단에 올라갔어. 이번 달까지만 출근해야 할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리해고 저는 항상 성실하게 일했어요. 실적도 좋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자르는 거죠? 자리로 돌아오니 김대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정우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대리님, 저 정리해고 당했어요. 김대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비웃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 박정우, 너 잘렸구나. 어쩐지 오늘 최 부장님이 심각한 얼굴이더라. 강민호였습니다. 강민호는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사실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 짤 때 삼촌한테 내 이름 추천한 게 나야. 딱 내가 떠올랐거든. 쓸모없는 놈.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강민호가 저를 명단에 올렸다고. 김대리가 소리쳤어요. 야, 강민호. 너 정말 최악이다. 어떻게 동창이라며 이럴 수가 있어? 동창? 나랑 박정우가 친구였어? 웃기지 마. 걔랑 친구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강민호는 비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는 거죠? 제가 뭘 잘못했길래?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강민호에게는 권력이 있었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달 말 저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동료들이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김대리가 회사 정문까지 나와 배웅해줬습니다. 정우 씨, 꼭 좋은 곳 찾을 거예요. 연락해요. 네, 대리님. 고마웠어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어요. 그리고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에게 어떻게 말하지? 일주일 내내 고민했지만 도저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수진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수진아, 미안해. 나 회사에서 잘렸어. 수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여보. 나도 일하고 있잖아. 천천히 다음 일 찾으면 돼. 우리 함께 이겨내면 돼. 수진은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새 일을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번번이 떨어졌어요. 면접을 봐도 제 내성적인 성격이 문제였습니다. 면접관들은 제가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흘러도 일자리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수진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수진은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집에서 구인 사이트만 들여다봤습니다. 한심했어요. 이런 제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2014년 초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수진이 일찍 퇴근해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해봤는데. 당신은 영업을 정말 잘하잖아. 그럼 직접 사업을 시작해보는 건 어때? 사업? 응,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 수진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업? 저 같은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수진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았어. 해볼게. 그래, 여보.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렇게 정우 산업이 탄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규모였어요. 사무실도 작은 오피스텔 하나였고 직원도 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 회사에서 쌓은 영업 능력을 총동원해 고객을 찾아다녔어요. 발로 뛰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거래처를 방문하고 밤늦게까지 서류 작업을 했어요. 수진도 여러 방면으로 도와줬습니다. 자금을 대주고 거래처를 소개해주고 경영 조언도 해줬어요. 처음 1년은 지옥 같았습니다.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 3년이 지나자 회사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직원도 1명, 2명 늘어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예전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김대리였어요. 김대리가 합류하면서 회사는 더 빠르게 성장했어요. 5년, 10년. 어느덧 정우산업은 업계에서 알아주는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직원도 100명이 넘었고 매출도 수백억 원 되었어요. 저는 이제 사장님이 아니라 대표님으로 불렸습니다. 2023년 가을, 저는 37이 되었어요. 그리고 수지는 임신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 병원에서 확인했어. 저는 수진을 꼭 껴안았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에게도 드디어 아이가 생기다니. 수지는 출산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일 중독인 수지는 집에서도 계속 노트북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수진이 그걸 제게 건넸어요. 여보, 이거 봐. 고등학교 동창회래. 가족 동반이래. 고등학교 동창회.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동창회라면 강민호가 있을 텐데. 여보, 같이 가자. 나도 정우 씨 친구들 만나보고 싶어. 수지는 신이 난 표정이었지만 저는 전혀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진에게 강민호 이야기를 자세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이재훈이었습니다. 정우야, 동창회 가자. 나도 갈 거야. 재훈이의 밝은 목소리를 듣자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재훈이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재훈아. 같이 가자. 전화를 끊고 나니 이미 동창회에 가기로 마음먹은 것 같았어요. 괜찮아. 강민호가 있어도 괜찮아. 이제 나도 달라졌으니까. 그렇게 동창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동창회 당일 아침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평소에는 입지 않던 정장을 꺼냈다가 다시 넣고 캐주얼한 옷을 꺼냈다가 또 넣었습니다. 여보, 뭐 입을지 고민돼? 수진이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괜히 멋쩍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하게 입어. 정우 씨는 뭘 입어도 멋있어.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계속 초조했습니다.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왜 이렇게 긴장해? 무슨 일 있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때 날 괴롭힌 애가 있어. 강민호라고. 매일 나를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놀렸어. 그리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전 회사에서 날 정리해고 시킨 것도 그 애야. 삼촌이 이사라서 삼촌한테 내 이름을 추천했대.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여보, 왜 진작 말 안 했어? 미안해. 말하기 부끄러웠어. 수진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동창회에서 그 강민호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내가 지켜줄게. 수진의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레스토랑 앞에 도착하니 이재훈이 먼저 와 있었어요. 재훈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정우야, 오랜만이다. 재훈아. 우리는 반갑게 포옹했어요. 재훈이가 수진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잠깐, 혹시 수진푸드 한수진 대표님 아니세요? 제 와이프랑 대표님 레스토랑 가봤는데 정말 좋았어요. 근데 정우. 맞아, 내 와이프야. 대박.
정우야, 너 정말 대단하다. 재훈이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곧 아빠가 될 거야. 진짜? 와, 정말 축하한다. 우리는 한참을 얘기하다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강민호가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수진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여보. 저쪽 구석에 앉자. 우리는 강민호에게서 멀리 떨어진 테이블로 향했어요. 하지만 강민호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이구, 박정우네. 와, 여기 올 줄 몰랐는데. 강민호가 일어나 저희 쪽으로 걸어왔어요. 뒤에 몇 명이 따라왔습니다. 예전에 강민호와 어울리던 무리였어요. 정말 대단한 용기네.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못 왔을 텐데. 강민호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강민호의 시선이 수진에게 향했어요. 강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 혹시 수진푸드 한수진 대표님 아니에요? 수진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정우 씨 안 사람이에요. 순간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쳐다봤어요. 강민호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낄낄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박정우가 여자 돈으로 먹고 살고 있구만. 대표님 정신 차리세요. 백수 거지랑 왜 사세요? 강민호 옆에 놈들이 거들었어요. 대표님, 저는 대기업 과장인데요. 훨씬 나을 텐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수진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재훈이가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야, 강민호. 입 좀 조심해. 뭐? 사실을 말한 건데. 박정우는 회사에서 잘린 백수잖아. 내가 추천해서 잘렸지. 강민호는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마치 자랑스러운 것처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정우 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뭘 더 알아야 해요? 백수가 뭐 대단한 게 있다고. 그때였어요. 그때 강민호 옆에 앉아있던 동창 하나가 휴대폰을 보다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잠깐, 박정우, 혹시 정우산업 박정우 대표 맞아? 그 친구가 휴대폰 화면을 강민호에게 보여줬습니다. 경제 잡지 기사였어요. 여기 사진 나온 사람 박정우 맞잖아? 레스토랑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강민호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박정우가 대표? 하하, 말도 안 돼. 하지만 그 친구는 진지한 표정으로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봐. 정우산업 박정우 대표 10년 만에 중견기업 키워. 업계에서 주목받는 젊은 사업가. 강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다른 친구 성준이가 말했습니다. 정우산업.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 없잖아. 우리 회사도 정우산업이랑 거래하려고 난리고. 강민호, 너희 회사도 지금 정우산업이랑 계약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잖아. 강민호와 그 무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재훈이가 시익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정우는 지금 업계에서 손꼽히는 사업가야. 경제 잡지에도 몇 번 실렸고. 정우산업은 수진 씨 회사만큼 성공한 기업이라고. 그럴 리가. 강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강민호. 내가 정우산업 대표 박정우야. 레스토랑이 웅성거렸어요. 동창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강민호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10년 전 내가 날 해고시켰을 때 난 정말 절망했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 하지만 수진이가 날 믿어줬어. 사업을 시작하라고 격려해줬고 옆에서 도와줬지. 그래서 정우산업을 만들었어. 강민호의 손이 떨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돈도 없고 인맥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발로 뛰었고 밤새 일했어. 수진이도 여러 방면으로 도와줬고. 저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은 저를 자랑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어. 정우산업은 이제 직원 100명이 넘는 회사가 됐고 매출도 수백억이야. 내가 생각하는 백수가 아니라고. 강민호는 입술을 떨었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성준이 말대로 너희 회사도 우리 회사랑 계약하려고 애쓰고 있잖아. 내가 직접 확인했어. 그 말에 강민호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어요. 성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강민호, 너희 회사 영업부에서 정우산업이랑 계약만 성사되면 실적이 몇 배로 오른다고 난리였잖아. 강민호는 비틀거렸어요. 옆에 서 있던 무리들도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여보, 그 회사랑 계약은 취소하는 게 어때? 계약 취소? 강민호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안 돼. 그건 안 돼요. 왜 안 돼? 내가 날 그렇게 무시했는데 내가 왜 너희 회사랑 계약해야 해? 강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강민호, 계약 여부는 내가 결정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계약이 취소되면 우리 회사 실적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넌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강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진이 덧붙였어요. 참고로 우리 회사도 당신네 회사랑 거래하고 있는데 이제 모두 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적자 나겠죠.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강민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강민호와 어울리던 무리는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정우야, 축하해. 정말 대단하다. 와, 박정우 대표님이시네. 명함 좀 줘. 갑자기 인기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강민호는 구석에 혼자 앉아 술만 마셨어요.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민호는 술에 취해 쓰러졌어요. 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재훈이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정우야, 정말 멋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어. 고마워, 재훈아. 내가 있어서 힘이 됐어.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수진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이 말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야.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없었으면 난 아무것도 못했어. 아니야. 여보가 열심히 했으니까 가능한 거야. 수진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강민호를 다시 만났고 그 앞에서 제 정체를 밝혔어요. 강민호의 무너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복수를 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허무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수진이 제 품에 안겼어요. 여보, 이제 강민호는 신경 쓰지 마. 우리 앞만 보고 가자. 저는 수진을 꼭 안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강민호와는 끝이구나. 일주일 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어요. 대표님, 강민호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로비에서 난동을 피우고 계십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강민호가 여기까지 찾아왔다고. 경비가 맡고 있는데 계속 대표님을 만나야 한다고. 알겠어요.
내가 직접 나가 볼게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갔어요. 로비에는 강민호가 경비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비켜. 박정우 만나러 왔다고. 손님 안 됩니다. 약속이 없으시면. 약속? 그런 거 필요 없어. 강민호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였어요.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강민호. 제 목소리에 강민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정우야. 아니, 박 대표님. 강민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제발 계약은 취소하지 말아줘. 우리 회사가 망하면 어떡해. 민호야, 일어나. 안 일어나?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줘. 강민호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계약은 이미 안 하기로 결정했어. 바꿀 수 없어. 제발. 정우야, 우리 동창이잖아. 동창? 저는 비웃음이 나왔어요. 넌 날 동창으로 생각한 적 없잖아.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날 무시하고 괴롭혔어. 회사에서 잘리게 만든 것도 너였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강민호는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넌 항상 자기밖에 몰랐어, 민호야. 너무 늦었어. 제발. 이제 그만 가. 다시는 오지 마. 저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뒤에서 강민호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지금은 김 부장이 된 김 대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강민호 그 자식이 또. 괜찮아요, 부장님. 이제 다 끝났어요. 정말 끈질긴 놈이네요. 김 부장이 혀를 찼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민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은 소식으로는 강민호가 회사에서 해고됐다고 했습니다. 삼촌인 이사도 강민호를 더 이상 봐주지 않았대요. 계약 취소로 회사 실적이 크게 떨어졌고 그 책임을 강민호가 진 거였습니다. 강민호와 어울리던 무리들도 모두 그를 떠났다고 했어요. 이제 강민호는 혼자였습니다. 제가 복수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해야 할 결정을 내렸을 뿐이었습니다. 강민호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망쳤어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게 진리인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봄 따뜻한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수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힘내. 조금만 더. 수진은 땀을 흘리며 힘을 주고 있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힘주세요. 으아. 그리고 마침내. 으에엥.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어요. 작고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제 아들. 수진아. 고생했어. 수진도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는 아기를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아기 이름은 준서로 지었습니다. 준수할 준 책서. 바르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라는 뜻이었어요. 준서는 정말 예쁜 아기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육아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준서가 밤마다 울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으에엥. 으에엥. 준서야, 아빠가 안아줄게. 저는 준서를 안고 방 안을 걸어 다녔어요. 수지는 지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출산으로 몸이 많이 약해졌거든요. 준서는 제 품에서 조금씩 진정됐어요.
그리고 천천히 잠들었습니다. 준서의 잠든 얼굴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할까? 제가 겪었던 고통을 준서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민호 같은 사람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준서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야 해요. 사람을 존중하는 법, 약자를 배려하는 법, 정직하게 사는 법. 준서야, 아빠가 잘 키울게. 바르고 착한 사람으로. 준서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재훈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저런 안부를 나누다 재훈이 말했습니다. 정우야, 혹시 강민호 소식 들었어? 강민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 들었어. 어떻게 됐는데? 내가 우연히 봤는데 지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더라고. 편의점? 회사에서 해고된 후로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구했나 봐. 얼굴도 많이 초췌하고. 재훈이의 말에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강민호가 그렇게 됐다니.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강민호는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준서를 재우고 수진과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난 정말 행복해.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수진이 제 어깨에 기댔어요. 여보,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그래. 준서랑 함께 행복하게 살자.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준서는 이제 도를 지났고 아장아장 걸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정말 귀여웠습니다. 준서가 제게 뛰어왔어요. 저는 준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준서 많이 컸네. 준서는 해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정우 산업은 계속 성장했어요. 이제는 업계 1위를 다투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직원도 200명이 넘었고 해외 지사도 생겼어요. 수진의 수진푸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전국에 1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우리 부부는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었습니다. 준서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김 부장이 찾아왔어요. 대표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강민호가 대표님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강민호가 다시 거절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강민호를 만나야 할까? 아니면 거절해야 할까?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만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보죠. 김 부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강민호가 회사로 찾아왔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은 낡았어요. 얼굴도 많이 마르고 수척했습니다. 정우야. 강민호는 제 앞에 섰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앉아, 민호야. 고맙다. 우리는 응접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강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어.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너한테 정말 나쁜 짓만 했어.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어. 그냥 재미로 놀린 거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난 너를 진심으로 무시했고 괴롭혔어. 회사에서 너를 정리해고 시킨 것도. 정말 미안해. 그때는 내가 너무 교만했어. 내가 뭐든 할 수 있다고 착각했지. 강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 난 아무것도 없어. 직장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돈도 없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겨우 살고 있어. 이게 다 내 자업자득이야.
내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 대가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강민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우야,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강민호는 90도로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해. 저는 한참을 말없이 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화가 났을까요? 아니었어요. 오히려 허무했습니다.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강민호가 이렇게 무너져 있다니. 복수를 한 기분도 아니었어요. 그냥 안타까웠습니다. 민호야, 고등학교 때부터 난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왜 날 괴롭히는지, 왜 날 무시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넌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했던 거지. 하지만 그게 아니야.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사람은 남을 짓밟아서 높아지는 게 아니야. 스스로 성장해서 높아지는 거지. 강민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어. 민호야,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앞으로 다시 시작하면 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나도 그랬어. 정리해 고당했을 때 난 아무것도 없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지. 저는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여기 내 번호야. 일자리 찾으면 연락해. 추천서 한 장 정도는 써줄 수 있어. 강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넌 내 고등학교 동창이잖아. 비록 좋지 않은 추억이지만 그래도 같은 교실에서 3년을 보냈어. 강민호는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민호야, 한 가지만 약속해줘. 다시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응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빠. 준서가 달려와 안겼어요. 저는 준서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우리 준서 아빠 보고 싶었어? 준서는 해맑게 웃었어요. 수진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오늘 어땠어? 응, 강민호 만났어.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수진에게 얘기했어요. 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고민했어. 하지만 준서 생각하니까. 준서에게 올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았어. 저는 준서를 바라봤어요. 준서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준서는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좋은 아빠가 될 거야. 우리는 준서를 가운데 두고 포옹했어요.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였어요. 강민호와의 오랜 악연도 이제 끝났습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 마음은 가벼워졌어요. 앞으로 준서에게 가르쳐 줄 게 많았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법, 실수를 인정하는 법, 용서하는 법.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인생은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좋은 만남도 있고 나쁜 만남도 있죠. 하지만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어요. 강민호와의 만남도 그랬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그 덕분에 저는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수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준서에게 그걸 가르쳐 줄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를 존중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준서가 제 품에 안겼어요. 수진도 우리를 안아줬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영원한 건 없다는 걸 알기에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간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계속 지켜나갈 겁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생 시네마였습니다. 삶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가족, 친구, 동료.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